종목 작전 세워볼까요? 작전 리포트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의 리포트를 열어보기에 앞서서 수익률 탑5 종목 AS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조곤조곤 하셔서 수익도 조곤조곤 챙기지 않을까 했는데 웬일이에요. 수익은 정말 폭발적으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시세가 한 번 붙으면 얼마나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시는지를 아실 수 있을 텐데요. 7월 수익률만 하더라도 아모그린텍 50%, ISC 42%, 고려아연도 7월에 담으셨는데 37%입니다. 7월에 또 영업무역도 담으셨네요. 28.4% 최고가 기준 수익률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최근래 말씀 주신 한국가스공사 오늘 좀 흔들림이 있어서 이것도 AS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률 30% 넘기고 있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7월부터 8월까지를 이제 8월 말일이기 때문에 네. 같이 좀 집계를 해보려고 탑5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봉이 4개 또는 5개, 많으면 8개 이렇게 한 달, 2달, 3달을 좀 지켜보셔야 지금과 같은 수익률을 뽑아낼 만큼 뽑아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아모그린텍 최근에 들어서 리포트와 방송 추천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7월 19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1차 되돌림 자리, 오버슈팅 자리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중간 되돌림 자리를 뚫어낼 때에 우와. 수급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 체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모그린텍처럼 여기까지는 가지고 가보시죠 라는 이야기 월요일 날 같이 나눴었죠. 네. 그런 것처럼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재무적 모멘텀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숫자적으로 찍히는 수급 상황까지도 보신다면 이 추세선 안에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예.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워낙 단가를 저렴하게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이 중기 되돌림 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오지 않는 한 여기를 버텨준다면 그렇습니다. 일단 들고 가자 여기까지. 맞습니다. 예, 아모그린텍이었습니다. 이제 작전 리포트의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딱 말씀해 주신 자리가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매수하고 오르락내리락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세가 붙으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차트인가요? 동일한 차트인데요. 차트를 20년치 열어놓은 것과 최근에 5년치를 열어놓은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떼서 이렇게 확장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도 동일한데 제가 말씀드릴 때 밀짚 모자 겨울에 사야 하고 호빵 그리고 난방 계절주 여름 한가운데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아모그린텍과 L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가져가시죠 라는 말씀을 드린 반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위험에 대비하시고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천연가스 가격과 조금 연동되는 부분들, 베타, 변동성이 조금 강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까지 해가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25% 이상 떨어지면서 가스와 관련된 부분들도 시세 차익, 매물 출회가 좀 나온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안전하다라고 해서 그냥 마냥 버티실 게 아니라 이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가장 큰 차트를 보았을 때 한겨울이 되었을 때 푸틴이 다시 가스관을 잠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다음에는 한겨울까지 한번 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대응 전략, 예. 조정받으면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번에는 한국가스공사 일단 수익을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긴 관점에서 에너지 대란, 가스 대란이 겨울철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권에 두고 좀 내려오면 매수하는 전략 기억해 보겠습니다. AS 조금 더 남았나요? 아니, AS는 여기까지? 주종목하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전 리포트, 오늘의 리포트 열어보실까요? 밸류에이션, 주가 최저점에서는
최저점에서 모멘텀만 있으면 담아야죠. 그렇죠? 그런 관점일 것 같고요. 자, 어떤 기업일까요? 국내외 운행 중인 모든 현대차, 기아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계열사겠네요. 현대 그렇습니다. 계열사, 현대위아인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밸류에이션 저점, 주가 최저점에서는 예. 우리도 담아야 되지만 증여와 아. 관련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 요런 것까지 따지면 맞습니다. 모비스. 맞습니다. 현대모비스. 예,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국내외에 있는 현대차, 기아차에 있는 모든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래 클린 에너지 관련해서 연료전지 시스템 양산 중이다. 그리고 최근 사업 구조 개편인가 지배 구조 개편인가에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현물 출자에 의한 자회사 설립 이야기가 한창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그럼 우리도 뭔가 이 법률 리스크를 좀 해소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현대모비스도 직고용은 하지 못하지만 현물 출자 형태로 신규 자회사를 설립을 했을 때에 약 10개의 협력 직원 6천여 명을 직접 고용할 수 있다. 어디를 통해서? 신규 설립되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법률 리스크를 좀 해소하자라는 의미로서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본다라고 한다면 지배구조 개편의 밑그림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굵직굵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몽구 전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 약 7.17%를 보유 중인데 이를 결국에는 증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차와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게 또 재밌거든요. 맞습니다. 예. 기아차와 현대 제철이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이 이번 이제 모듈 부분과 부품 부분을 분할하면서 결국에는 기아차와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순환 출자는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 하나, MG, 정몽구 전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 주가 최저점, 밸류에이션 최저점에서는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 늘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있고 현대모비스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모비스 자리에 삼성물산이 있다라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는 최정점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저점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을 할 때 꼭 필요한 그 정점 구간에 현대모비스가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제 현대그룹은 이 고질적인 그 순환 출자를 끊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을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현대그룹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뭐 어떤 로봇 회사 투자하는 것도 아마 그런 보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돈이 어디로 가게 될까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속해 주시죠. ES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현대모비스는 굉장히 작습니다. 소수점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신규 지배 구조를 만들 때에 ES의 지분이 가장 낮은 회사는 주가가 저렴해질 필요가 있고 ES의 지분 비중이 높은 기업은 주가가 고평가되면 될수록 합병을 시킬 때에 또는 주식 수합을 할 때에 지배구조 개편에 좋은 영향이다. 그래서 모비스가 이렇게 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과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부러 주가 못 가게 하는 거 아닌가, 작업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뇌피셜도 한번 돌려볼 수 있다라는 거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분할을 할 때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 때문에 대부분 자회사를 설립한데 분할을 한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지레 겁먹고 주가는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조금 더 뜯어보면 사실 이 분할에 있어서 존속 모비스의 가치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 체크 이어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12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4,0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줄어들면서 컨센서스 하회를 했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위로금을 전 직원에게 지급을 하면서 일회성 비용 등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을 본다면 현대차, 기아차 모두 직전 분기 대비 6%대 증가를 했고 친환경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도 2분기가 분기 사상 최대 판매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추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휴대폰 부품사도 마찬가지로 2분기 저점이었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1분기 387억 원. 2분기는 좀 늘었네요. 2분기 늘고 3분기 더 늘고 5,760억 원, 또 늘고. 6,930억 원. 그러면서 분기적으로도 따박따박 영업이익이 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성장률을 본다 그래도 역성장이 줄어들고 3분기부터는 플러스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턴어라운드요. 플러스 예. 4분기에 늘어나고 있고요. 이익률 측면에서도 따박따박 늘어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때에 현대 모비스 입장에서도 저점 확인은 이루어진 것 아닌가. 1분기, 2분기, 예. 3분기, 4분기까지 분기별로 영업이익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과 주가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서 풀어주시면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되는 데까지 해볼까요? 밸류에이션 코로나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 있는데 코로나 저점을 제외하고서는 7배 미만에서는 늘 반등이 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예. 전일 저점이 PER 8.6배의 수준이었고요. 예, 여기 올라야 돼요. 그렇습니다. 약간. PBR 좀 보겠습니다. PBR도 정말 코로나가 아니면 0.4배. 아, 여기요. 그렇습니다. 이때 코로나 때. 그리고 아니면 평시에는 없네요. 0.6배 수준의 PBR에서는 따박따박 반등이 나왔던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 전일 종가 기준으로 0.54배 그 네. 가운데 구간에 있었습니다. 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분할을 했을 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디에 더 좋으냐라는 점은 무방에서 공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예. 차트 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마찬가지로 20년 이상의 차트를 열어놓고 보았을 때 그 저점 구간에 지금 막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살짝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21만 3천 원 아래에서는 지속적으로 모아가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되 작전 리포트는 주봉 8개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저 위험 구간 아래 근처에 맞닿아 있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었습니다. 차트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추가적인 전략 잠시 후에 바로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